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늦둥이 아들을 사돈댁에 빼앗겼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아들 때문에 속 터질 뻔한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전 남들보다 결혼이 아주 늦었어요. 지금이야 젊은 사람들은 35이 넘어도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저희 땐 그때까지 결혼을 안 하는 건 흉이었거든요. 특히 저 같은 여자가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상하게들 보았어요. 제가 얼굴이 잘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키도 작아서 그런지 중매자리가 들어와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렇게 차이고 차이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40이 넘었는데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고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8이었는데 아이는 바로 들어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 하자 있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구박을 당했어요. 이래서 나이 든 여자는 집에 들이는 게 아니라며 아이를 못 낳는 건 순전히 제 탓이 됐습니다.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던 와중에 40 넘어서 아이가 들어섰어요. 늦은 나이에 생긴 아이는 아들이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귀한 우리 아들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 뒤로 전 아이를 더 갖지 못했어요. 우리 아들은 집안에서 귀한 존재 그 자체였어요. 금이야 오기야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단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뿐인 내 자식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게 고이고이 키웠지요. 남편 집안은 대대로 축산업을 운영 중인데 잘 나갈 땐 소도 100여 마리 정도 키웠지요. 그렇게 소를 키워 아들도 반질반질 윤이 나게 키웠더랍니다. 늦은 나이에 낳은 아이라 학교를 가면 저만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반 친구들이 니네 엄마가 나이가 제일 많다며 할머니라고 놀리기도 했어요. 창피했는지 아들은 저보고 학교에 오지 말라고도 했어요. 제 딴에는 나름 꾸민다고 꾸몄는데 젊은 엄마 발끝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저희들 속 한 번 안 썩이고 아주 잘 컸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도 한 번에 붙었어요. 대학에 졸업해서는 대기업도 척하니 들어갔지요. 그러더니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서 어느 날 인사를 왔더라고요. 결혼을 한다고요. 여자는 서울에 살았는데 도시에서 온 아가씨라 그런지 세련되고 참 예뻤어요. 아버지도 큰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도 대기업을 다닐 만큼 잘난 사람이라 저희 쪽에서도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었어요. 상견례 장소는 서울 호텔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반나절 다녀올 요량으로 남편이랑 같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사돈댁은 기품이 넘쳐 보였어요. 사돈댁 될 사람들도 딸이 하나뿐이라 금지옥엽 키웠다 하더라고요. 아드님을 어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아휴 뭐요. 저흰 뭐 한 것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잘 커줬는 거려 뭘. 따님이야말로 너무 예쁘게 키우셨어요. 어쩜 이렇게 예쁜데 똑똑하기까지 시집 보내기 아까우시겠어요. 안 그래도 저희도 하나뿐인 딸이라 결혼 앞두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저흰 뭐 아들 하나 생겼다 생각하려고요. 우리 상우가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요. 애교도 많고요. 진짜 아들 같다니까요. 순간 그 얘기를 듣고 아들한테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부 앞에선 답답할 정도로 무뚝뚝한 아들이거든요. 근데 사돈댁 앞에서는 그렇게 살가운 타입이라고 하니 저는 전혀 모르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조금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네. 무슨 냄새가? 냄새 안 나세요? 그때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냄새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찔리는 게 저희 부부거든요. 아무래도 축사를 운영하다 보니 냄새 난다는 얘기만 들리면 괜히 내 쪽에서 나는 냄새가 아닐까 염려가 됐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축사를 운영합니다.
혹시나 싶어 깨끗하게 씻고 새 옷으로도 갈아입었는데 냄새가 많이 나나요? 아, 그러시구나. 저흰 그런 것도 모르고. 이서방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나? 아, 말씀을 드린다는 게 죄송합니다. 아들이 부모 직업을 말씀을 미리 안 드렸다니 설마 이 애미애비 축사하는 게 부끄러워 말을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괜히 아들 진짜 마음도 모르고 넘겨짚는 건 아닌가 싶어 오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게 자네가 죄송한 일은 아닌데 제가 괜히 죄송하네요. 안 그럼 이런 실례를 안 저질렀을 텐데요. 전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안 그래도 무슨 일 하시나 궁금했는데 대단하시네요. 축사일이라니 그거 아무나 못할 텐데요. 아닙니다. 안 힘든 일이 있나요? 자돈되기야말로 음식 장사가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귀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자돈댁에 비해서 저희 집안은 경제력이 한참 밑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 기는 죽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돈댁이 요구하는 건 다 들어줬습니다. 집은 사돈댁에서 해주신다고 하셔서 저희 집에 들어가는 혼수랑 인테리어만 책임졌는데요. 이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집값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지만요. 그렇게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난 뒤 저희 부부는 더는 바랄 게 없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참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사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얘기 들으셨죠? 네. 무슨 얘길? 우리 상우가 가맹점 하나 맡기로 했거든요. 상우가 가맹점을 맡는다고요. 그런 얘긴 못 들었는데요. 어머? 제가 실례를 했네요. 전 이미 다 얘기가 된 줄 알고. 이서방이 왜 아직 말씀을 안 드렸을까? 그 말이 나온 건 벌써 한 달도 더 된 얘기라고 합니다. 좀 충격이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닌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사돈댁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여러 개다 보니 우리 아들한테 그 중 하나를 직접 운영해 보면 어떻겠나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들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상태고요. 회사까지 그만뒀답니다. 근데 왜 지 부모한텐 한마디도 안 한 걸까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요.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보니 가맹점 차리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다고 하는군요. 아들 소식을 사돈 통해서 접하니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우리 상우한테 제발 맡아달라고 사정사정했어요. 거기 자리가 아주 좋기도 하고 남주긴 아까운 자리라서요. 우리 이서방이 아주 잘할 것 같기도 해서요. 그렇게 믿어주시니 감사하긴 한데 회사도 어렵게 들어간 건데 제가 이런 쪽으로 잘 모르다 보니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뒀다니 걱정이네요. 사돈 요즘 회사 월급만으로 애 낳고 못 키워요. 이서방도 사업머리가 있어서 맡겨놓으면 아주 잘 해낼 거고요. 그러면 부모님들 용돈도 아주 넉넉히 드릴 수 있죠? 저흰 그런 욕심 없습니다. 저희도 팔다리 멀쩡한데 밥벌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냥 지둘만 잘 살면 되죠. 그래도 부모님도 잘 살아야 우리 이서방이 마음이 편하죠. 암튼 가게 오픈할 때 꼭 오세요, 사돈. 그게 결혼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사돈 어른들께 아주 예쁨을 받고 있었어요. 뭐든 성실히 자기 일 해내는 데다 똑똑한 아이라 어딜 가든 사랑받는 아이였지요. 사돈댁에서 예뻐하니 미움받는 것보다 좋지요. 그런데 왜 저희 부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엔 꼭 소밥을 챙겨줘야 하니 저희가 축사를 오래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서울엔 자주 못 갔죠. 때문에 아들 내외는 명절에 내려오면 그때밖에 볼 수 없었어요. 이렇게라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설날에 내려온 아들 내외가 방 안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추석, 설날 이렇게 딱 2번 오는 거잖아. 자기가 좀 참으면 안 돼? 난 진짜 못 참겠어. 그냥 어머님 아버님 보고 올라오시라고 하면 안 돼? 우리 집에도 남는 방 많잖아. 어떻게 그래?
소는 누가 키우고 알잖아. 소 때문에 집 오래 비울 수 없는 거. 근데 진짜 나 너무 힘들어. 구역질 날 것 같단 말야. 당신은 괜찮아? 난 냄새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솔직히 밥에도 소똥 냄새 나는 것 같단 말야. 어떻게 그럼 소똥 냄새 때문에 어떻게 안 온다 그래? 나 진짜 냄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명절에 여기 하루 종일 있다 가면 소똥 냄새가 한 달은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우리 애들도 봐.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냄새 난다고 하잖아. 그 말을 듣는데 온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축사 냄새가 역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야 생계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산다지만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이 냄새가 참 적응하기 힘들지요. 근데 그걸 가족한테, 그것도 며느리 입으로 들으니 저의 생활이 전부 부정당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아들 며느리 좋자고 하던 일을 모두 접고 이사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며느리한테 화를 안 내는 아들한테 서운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물론 부부싸움을 바란 건 아니에요. 그래도 며느리가 그런 철없는 이야기를 하면 아들이 화라도 낼 줄 알았어요. 물론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거 다 압니다. 아들만은 제 부모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도 이 축사 냄새가 지긋지긋하고 싫은데 제 부모라서 억지로 오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감정 싸움이 돼 아들 며느리 마음만 상하게 할까 봐서요. 그렇게 아들 부부가 서울로 올라가고 몇 달이 지난 후였어요.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말? 저 이번 추석 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아, 왜? 무슨 일 있어? 사실 설날 추석 다 내려가니까 장모님, 장인어른은 명절에 못 찾아뵙잖아요. 설날만 내려가고 추석엔 장모님, 장인어른 댁을 찾아뵙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해서요. 아니, 사돈댁은 바로 옆이라 평소에 자주 드나든다며. 평소 가게 일하느라 그렇게 자주 가지도 못해요. 죄송해요. 명절 말고도 내려갈 수 있을 때 애들 데리고 내려갈게요. 명절에는 양가 한 번씩 가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아들은 명절에 안 오는 만큼 여름 휴가나 평소에 온다고 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설날에 와서 1박 2일 자고 가는 게 다입니다. 여름 휴가 땐 사돈댁이랑 해외로 여행을 가더라고요. 사돈댁은 저희도 같이 가자고 하지만 골프 간다고 해외여행을 잡는데 골프채도 평생 잡아본 적이 없는 저희가 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하루는 사돈이 저희 집 근처에 골프 치러 왔다고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마침 아들 내외도 같이 왔길래 다 같이 만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들을 늦은 나이에 낳다 보니 사돈댁 부부와 10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처음엔 그런 생각까진 안 들었는데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다 보니 저희 부부만 나이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세련되고 예쁘고 젊은 사돈 옆에 있으면 왠지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자격지심이라는 것도 아는데요.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못난 생각만 들더라고요. 잘난 사돈댁 앞에서 이런 생각 안 들려면 그냥 안 만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슬펐던 건 아들의 태도였어요. 사돈댁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 누가 보면 저희 집 아들이 아니라 사돈 아들인 줄 알겠더라고요. 저희 부부와는 대화도 적고 말 수도 없는데 사돈 앞에선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웃기도 참 잘 웃더라고요. 늙고 돈 없는 부모보다 젊고 돈 많은 사돈이 지 마음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껄껄 웃고 모르는 골프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아들을 사돈댁에 뺏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질투도 났습니다. 아들을 다신 찾아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향이며 관심사도 맞는 것이 하나 없었어요. 점점 아들은 저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호적에 있는 부모니까
의무적으로 명절에 찾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2번 있는 명절도 한 번은 1년 365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사돈댁을 찾아야 한다니 한 번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 아들과 저희 부부는 왠지 더 멀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렇게 사돈을 만나고 집에 오는 길 남편과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왠지 사돈 아들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요. 아들이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건 좋긴 합니다만 이상하게 왜 또 이리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그날 그 만남을 한 뒤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뭔가 화가 차오른다고 할까요? 그렇게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면서 우리 부부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돈댁으로 넘어간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겠지요. 마음이란 게 저희가 봐달라고 애원한다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부가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봤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인정하고 저희 부부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부모한테 도리를 다 안 한다고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인생은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인생이라고 선을 긋는 일이요. 하루아침에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만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부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취미를 하나둘씩 찾았어요. 전 예전부터 관심사였던 그림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하고 싶은 일을 못 찾았대요. 그림 그리기는 아직 서툴지만 참 재미있었습니다. 한참 그리고 나면 어느새 저녁이 되니 잡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의지할 다른 대상이 생기니 더 이상 아들한테 큰 기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 마음이 또 언제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살면서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들한테 기대하고 의지하지 않는 저희 부부의 새로운 삶을 꼭 응원해 주세요.